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내 사주 내가 보기 사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사주 팔자 확인하고 간단한 자신의 성향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내용을 실제로 사주 플러스에 접속해 가지고 하나하나 클릭해 가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크롬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뜨죠, 그죠? 이렇게 검색어를 입력하는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사주 플러스나 플러스 만시력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입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www.사주플러스.net 그런 식으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사주 플러스, 요 사주 플러스나 아니면 플러스 만세력 이렇게 입력을 하셔가지고 엔터 키를 치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플러스 만세력 있죠, 그죠? 요 플러스 만세력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접속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접속이 되시면은 첫 번째가 플러스 만세력 쪽이고, 두 번째가 참고자료, 세 번째가 태기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있는 이 참고자료, 이 중에서도 끝번째 있는 날짜 간지 변환, 요거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양력을 음력을 양력으로 변환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간지를 입력하시면은 양력과 음력으로 변환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옆에는 플러스 만세력, 플러스 운세력, 궁합, 명리학 클릭하시면 바로바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 식으로 직접 접속할 수 있는 링크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보시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자신의 사주 팔자 확인하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니까, 자, 요거 일단 클릭을 하시고요. 이 간지 쪽은 그나마도 자신의 사주 팔자는 알아야 자신의 간지가 뭔지 아는 그런 정도니까, 제일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시면은 자신의 생일 정도밖에 모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신 분들이 봤을 때 요즘은 통상 음력보다는 양력을 많이 사용하니까 이렇게 양력 클릭을 하시고, 현재 오늘 날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날짜 그대로 해볼까요? 2022년 5월 29일 현재 시간이 밤 10시네요. 자, 10시 밤 10시면은 22시가 됩니다. 그죠? 22시 1분 정도 해가지고요. 다 하셨으면은 요 변환키 요거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오고, 자, 밑에 쪽에서 조금 밑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력 2022년 5월 29일 밤 10시 1분, 그죠? 그 다음에 음력으로는 오늘 날짜가 2022년 4월 29일 밤 10시 1분 이렇게 돼 있고, 호랑이띠 간지로는 어떻습니까? 이민년 을사월 이모일 신의 시로 나와 있네요. 밑에 부분은 이민년 을사월 이모일 신의 시를 한자로 그대로 변환해 놓은 거니까 똑같은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보시면 그 밑에 어떻습니까? 호랑이띠 그 다음에 이모일 등을 누르시면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거나 요거를 누르면은 해당하는 설명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한번 눌러 보기로 하죠. 자, 호랑이띠부터 한번 눌러 볼까요? 자, 호랑이띠 이렇게 누르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니까 범띠생의 요약, 그럼 호랑이띠가 범띠죠. 그죠? 총명하고 급한 성정에 외로움이 좀 큰 편이다. 그 다음에 연청권 요거 나오는 거는 당사주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는 명리학이니까 조금 건너뛰고요. 자, 호랑이띠 그냥 성정부터 한번 알아보죠. 호랑이는 힘과 권력의 상징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용맹하고 적극적이며 배짱도 있어가지고 지도자로서 활동적이고 결단력도 있습니다. 도전 정신이 강하고 지도자의 기상도 강한 편입니다. 관대하고 의리가 있고 앞만 향해 전진하는 신념과 파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호랑이띠의 단점은 고독을 즐기는 타입으로 종교계에 빠지는 성향도 있고, 머리 회전이 빠르고 적극적이나 조급한 성향도 가지고 낭비벽도 좀 있을 수 있다. 남의 지고는 못 사는 그런 타입이라 가지고 반항적 기질도 가지고 거친 성정도 포함한다. 그 다음에 호랑이띠 분들의 특성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다 읽으려면 끝이 없겠네요. 자,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호랑이띠인 분들은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른 띠인 분들은 또 다르게 나오겠죠. 그죠? 자, 이런 애시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다 보았으니까 닫고요. 요거 닫는 거는 여기 X자인 거 요거 클릭하셔도 되고, 위에 부분 아무데나 클릭을 하셔도 이렇게 닫힙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모일 돼 있죠, 그죠? 이모일 돼 있는데, 이모일은 자신의 그 일주입니다. 일주. 여기 보시면은 이민년은 연주, 월사월은 월주, 태어난 달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모일이 일주입니다. 자신의 그 태어난 생일의 간지가 일주다 보시면 되겠고, 현재 시간이 신의 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의 시는 밤 9시 30분부터 밤 11시 29분까지가 신의 시가 됩니다. 자, 그런 정도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이모일이니까, 자, 이모일 간지. 지금 현재 이 시간에 태어나신 분들의 일주는 이모일주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이모일주 성향은 또 어떤지 보시려면은 요걸 클릭하시면은 이모일주에 대한 성향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클릭 한번 해보기로 하죠.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모일주 요약 해놔놓고, 그죠? 일지가 정제라 가지고, 정제라는 거는 임수가 요게 천간이고요. 뒤에 게 지지가 됩니다. 임수가 오화를 볼 때 수국화로 이렇게 극하는 기운이 재성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일지가 정제라 가지고 실리에 밝고 일에 충실한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그 모든 일에 충실하고 노력하는 타입으로 일간 임수와 지장 간의 정기 정화가 명함합을 이루어 부부간에 다정하고 화목한 부부애를 나타내기도 한다 해놔놓고, 그죠? 뭐 아직 막 태어난 애한테 부부 이야기하니까 조금 이상합니다만은 다정다감한 성격으로 쉽게 사귀고 헤어지기도 하는 성향도 깃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성격 특성을 보시면은 자존심이 강하고 조급한 성정으로 마음의 여유가 없고 항상 바쁘기만 하다. 허영심이 좀 지나치고 강교함도 갖추고 있습니다. 머리가 명석하고 언변이 유창해 가지고 설득력이 있기도 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건명은 일지시장 간의 정제와 편제가 함께 있어 가지고 재성 혼잡의 성향이 있어 가지고 조금은 바람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간지가 나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조금 더 내려볼까요? 자, 이렇게 내려서 보시면은 간지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 이민년, 월사월, 이모일, 신의 시가 되는데, 요 이민년이 여기 와 있죠, 그죠? 이렇게 이민년이 와 있고, 월사월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세로로, 그죠? 이렇게 와 있고, 월사. 그 다음에 이모일, 이렇게 세워져 있죠, 그죠? 이모일주. 그 다음에 신의 시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렇게 와 있으니까 여기가 연주, 그죠? 여기 써놨죠, 그죠? 이렇게 연주, 여기가 월주, 여기가 일주, 여기가 시주가 됩니다.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요게 연주, 요게 월주, 요게 일주, 이제 요게 시주입니다. 주자가 기둥 주자를 이야기합니다. 기둥이 4개라는 이야기죠. 기둥이 4개고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기둥이 4개고 글자가 8자라 가지고 사주팔자라고 그럽니다. 자, 그 중에서 이렇게 연주는 그 조상궁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월주는 부모궁. 자, 여기 일주는 자기 자신과 배우자를 나타내는 그런 간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시주는 자식궁이라고 해가지고 자식에 관한 성향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자신의 그 노년기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기 연주라고 그랬죠. 연주이면서 그 촌년을 나타내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요. 여기는 성장기, 여기는 장년기, 여기는 노년기라고 해가지고 건묘화실로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요. 조상궁, 부모궁, 그 다음에 자신과 배우자궁, 자식궁으로 육친적 개념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니까 글자만 쭉 나왔지 해석을 도대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밑에 또 보시면 어떻습니까? 십신이나 간지 등을 누르시면은 설명을 볼 수 있다고 해놨죠, 그죠? 여기 보시면 요게 십신이죠, 그죠? 요게 십신이고, 여기는 천간, 여기는 지지인데 요렇게가 간지가 됩니다. 천간과 지지를 합해 놓은 거 요거 하나씩을 간지라고 그러고, 요 천간 중에서도 연주에 있는 천간을 연간, 월주에 있는 천간을 월간, 일주에 있는 천간을 일간, 시주에 있는 천간을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연주에 있는 지지는 연지, 그죠? 그 다음에 월주에 있는 지지는 월지, 일주에 있는 지지는 일지, 시주에 있는 지지는 시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십신 돼 있죠, 그죠? 여기는 아신입니다, 그죠? 일주에 있는 건 아신이죠. 아신이라는 건 자기 자신의 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각 궁에 있는 오행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따지는 것이 이 십신입니다. 이 비경 같은 경우에는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뭐 이런 정도를 나타내고요. 이 상관 같은 경우에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수화나 그 아니면 일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은 일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자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여기 인성 같은 경우에는 부모를 나타내겠고요. 여기 비귀어는 형제 자매를 나타낸다 보시면 되겠고, 여기 재성 같은 경우에는 재물이나 아니면은 아내, 애인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정도로 보시면은 아신이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은 이모라고 그랬죠. 그죠? 이모인데 임수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또 얼목은 뭔지, 여긴 또 임수죠. 그죠? 임수는 또 뭔지, 여긴 또 임목이라고 했는데 임목, 사화, 이런 글자들도 어떤 뜻이 있는지 다들 궁금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처음 사중부 하시거나 사주에 호기심이 있을 때 보시면은 글자 하나하나가 다 새롭잖아요. 그죠? 그 십신이라는 글자도 참 낯설죠. 그죠? 십신은 또 뭔가?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십신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쭉 나옵니다. 클릭해서 보시면은 궁금증이 해소할 수 있겠고요. 천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천간은 하늘에 존재하는 5가지 기운, 목화, 토, 금, 수를 음양 오행으로 나눈 것을 천간이라 한다. 이렇게 해놨죠. 그죠? 쭉 나머지 기운들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지지는 땅에 존재하는 5가지 기운을 음양으로 나누는 것으로 자축, 인묘, 신사, 오미, 신유, 수레 이렇게 12가지 글자를 말한다. 이렇게 나누고 쭉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있죠. 그죠? 12가지 글자로 되어 있어서 12지지라고도 하고, 목의 기운에는 양목으로 인목이 있고 음목으로는 묘목이 있다. 그 다음에 화의 기운으로는 양화인 오화와 음화인 사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의 기운으로는 양토인 진술, 음토인 충미가 있고, 금 기운으로는 신금과 유금이 있고, 수 기운으로는 자수와 해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기 연주, 월주, 일주, 시주라고 그랬죠. 그죠? 연주는 조상궁. 그 다음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임수죠. 그죠? 자기 자신이라고 그랬는데, 임수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은, 임수일간의 그 긍정적인 측면, 자기가 임수일간일 때 어떤 성향이 나타나는지,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임수가 아니고, 갑이나 을이나 병이나 정이나 이렇게 다르면은 그 성정이 또 틀리게 나타난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임수일간일 때 임수는 흙으로 제방을 쌓거나 물기를 만들어 가지고 생활용수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임수다. 임수는 큰 강물이나 호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물이 그냥 그대로 놔둬갖고는 어떻습니까? 땅속으로 스며들거나 고여 가지고 썩어버리고 말죠. 그죠? 거의 적절하게 생활용수로 사용되거나 공업용수 이런 식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려면 흙으로 제방을 살 가지고 어느 정도 적절한 통제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그 임수는 임수로 살기를 바란다고 보고, 또 임수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긍정적인 심리가 살아난다. 물이 물다워야 물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되겠죠. 임수 일가는 포용성과 융통성이 대단하고 속 깊은 사람일 수 있고, 마음이 넓어 가지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으로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매사 침착하고 여유가 있다고 본다. 임수는 그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실천하는 행동력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임수는 그 유연하고 지혜롭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도 보인다. 물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로 흐르니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고개를 숙일 줄 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또 보시면 그 지혜롭다고 해놨는데 임수 같은 경우에는 큰 강물이라고 했습니다.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죠. 그죠? 이렇게 흘러가다가 작은 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가차없이 밀고 지나갑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큰 산이 나타나면은 밀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돌아서 갑니다. 상황에 맞춰 가지고 자기 처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졌다 해가지고 임수 같은 경우에는 좀 지혜롭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내려서 보시면 임수가 토로 극제돼 가지고 적절하게 흐르지 못하면 흩어지고 맙니다. 임수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부정적인 심리가 나타나고, 또 속을 알 수 없어 가지고 진정성을 알 길이 없고 또 음흉하기도 하다. 임수 같은 경우에는 큰 강이나 호수, 바다 이런 것을 임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인류가 사는 이 세상이 그 근대 문명이 굉장히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은 해저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아직도 탐사가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그 큰 강물이나 호수 이런 쪽에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사람이 알기가 힘들다 이래가지고 드러는 그 음흉한 면모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자, 그런 것들이 쭉 나오고 뭐 하나하나 다 읽어보다 보면 끝이 안 나겠죠.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자신의 일간이니까 상당히 좀 신중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저 자신의 그 일간 쪽이고요. 그 다음 임수가 그 물이 도대체 어떤 성향인지 보시려면 요거 눌러 보시면 나올 겁니다. 임수 같은 경우에는 그 강이나 바다와 같이 크고 움직이는 물을 상징하는 자, 그런 글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성격과 특징 뭐 이런 것들도 쭉 나와 있죠. 큰 물결이다 보니까 생활에 잘 순응하고 변화에 적응력이 좀 탁월하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자,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강물들이 스며들죠. 어떤 쓰레기가 들어와도 다 포용하고 수용합니다. 그게 그렇다 보니까 포용력이 강하다 이렇게 보죠. 그다음 주변에 대해 배려심이 크고 세상사를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대인관계에서는 그 타인과의 교류가 활발하고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에 잘 적용한다. 머무르지 않고 흘러다니면서 움직이는 그런 성향을 가지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 눈치가 좀 빠른 편이고 순간적인 판단력이나 대처 능력이 탁월하다. 언제나 움직이고 활동해야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죠. 개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제방 같은 거 이렇게 막아놨죠. 그죠? 제방 같은 거 이렇게 막아놓으면 요 막힌 요 제방 쪽에는 물이 상당히 탁하고 흐렸습니다. 한마디로 좀 썩었다는 이야기죠. 막혀가지고. 그죠? 근데 요 제방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와가지고 밑에 흐르는 요쪽에는 어떻습니까? 또 맑습니다. 이처럼 그 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혀 있으면 금방 썩고요. 그 어떤 물도 조금만 또 흘러가면 또 금방 맑아집니다. 항상 움직이고 활동해야만이 임수는 임수 역할을 다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또 얼목이 있네요. 얼목은 어떻습니까? 작은 화초와 같은 그런 나무다. 작은 화초다 보니까 화초처럼 그 얼굴이 예쁜 사람도 많고 또 잘 나서지 않으면서도 그 남을 소리 없이 도우려는 그런 성향도 가지고 끈기와 인내를 가지는 강한 생명력도 가지고 또 생존에 강한 집착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 말이 뭡니까? 잔디 같은 경우에 아무리 밟아도 밟혀서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돌이나 뭐 큰 자갈 같은 거 있어가지고 하면은 그 옆으로 또 삐져나오죠. 그죠? 그만큼 생명이 강하다. 막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금도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신금의 성향. 신금 같은 경우에는 그 가공된 쇠조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옥금이라고 해놨는데 가공된 보석 아니면 뭐 연장이나 쇠붙이 이런 것들이 신금에 속하고, 이 반대되는 개념이 경금인데 경금은 가공되지 않는 원석을 의미합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성격과 성향 쭉 있습니다. 이거 다 하나하나 보다 보면은 이걸로 끝이 안 나겠네요.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지도 각각 클릭을 해서 보시면 아까처럼 똑같이 그런 식으로 설명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천간 같은 경우에는 그 다소 좀 정신적인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지 같은 경우에는 다소 현실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어서 보시면 그죠? 연주가 조상궁이라고 그랬고요. 월주가 부모궁, 그 다음 일주가 자기 자신과 배우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시주가 자식궁이라고 그랬죠. 자, 그렇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어 놓고 보면은 조상과 부모는 자기가 바꿀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다소 좀 선천적인 환경, 선천적인 환경으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가 자신이 그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연주에 있는 그 비견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보시면은 연간에 비견이 있으면 자신의 그 재성을 나눠야 되는 경쟁자로 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연간이다 보니까 자기 자신보다 상당히 멀리 떨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체험하지 못하는 경쟁자. 막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차근차근 읽어보시고요. 여기 상관 같은 경우에는 월간의 상관은 사회적으로 직업을 나타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월간의 상관이 위치하면은 일반적인 제도와 규칙에 다소 좀 비판의식이 강하고 정치적으로도 야당의 기질이 좀 나타난다. 상관 같은 경우에는 그 통상 좀 호기심도 뛰어나고 과시욕이 좀 있어가지고 남들한테 배려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상당히 좀 계산적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들 쭉 있으니까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중에서도 요즘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모궁하고 그죠? 배우자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은 여기 부모궁의 편제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사회공인 그 월지가 편제이면은 사업가나 투기적 투기성 직업을 갖길 수 있고, 또 자신의 그 재산이나 재성을 활용한 투자나 유흥을 즐길 수도 있고, 대인국에서도 원만해 가지고 상업적 수단도 뛰어나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월지가 편제이면은 자기 자신의 환경이나 직업이 큰 돈과 연결되기 쉽고, 성장기에는 부모님이 투기적 사업이나 직업에 종사하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학업보다는 이성에 더 관심이 클 수도 있겠고, 재물에 대한 지나친 탐심으로 인해 가지고 투기나 도박 같은 한탕주의적 성향도 나타난다, 이렇게도 보기도 하고, 활동적이면서 그 상황에 대한 그 판단력과 결단력이 민첩해 가지고 순간의 기회를 잘 활용하는 그런 타입이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성향도 나타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일지, 일지가 정제죠, 그죠? 일지가 정제이면은 그 정제는 그 고정적이고 정해진 재물이라 가지고 안정적이면서 여유가 있습니다. 또한 그 정제는 특별한 노력과 무관하게 고정된 수입이 보장되어 가지고 나태할 수 있겠고, 강한 승부욕이나 추진력, 결단력은 부족하기 쉽고, 현실주의 성향이 강해 가지고 일간이 직접 다루고 관리할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이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 미래보다는 현재 상황이나 모습이 더 중요시 될 수 있겠고, 일지가 정제이면 알뜰한 정제 생활 태도를 지내 가지고 때로는 그 구두쇠 소리를 듣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일지 정제를 생존하는 오행이 있으면은 부부간의 인연이 깊고 또 부유하게 살게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서 많이 있으니까 내리면서 보시기를 하고요. 일단 그 정제 성향은 이 정도에서 끊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보시면 여기도 비견 식신되어 있는데, 각각 하나씩 읽어 보시면은 그 내용들을 대강 확인하실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거의 사주 거의 다 알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풀이해 보시면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접속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사주 플러스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플러스 만세력이든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플러스 만세력, 운세력, 그다음 플러스 궁합, 명리학, 그 다음에 그 플러스 만세력, 플러스 장명, 간명, 당사주, 토정비결, 또 좀 더 내려서 보시면은 플러스 관상, 손금, 타로, 묘화력, 구성학, 플러스 풍수, 태길,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플러스 만세력, 아까 그거죠, 그죠? 우리가 들어왔던데 클릭하시면 이렇게 플러스 만세력 바로 들어가게 되겠고, 궁합, 이것도 한번 볼까요? 플러스 궁합입니다. 궁합에서 일주인데, 만약에 그 어떤 사람이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가 일주를 한다 했을 때, 남자가 만약에 갑자고 여자가 만약에 을축이다, 그럼 이렇게 찾아가지고 을축을 찾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가지고 보기, 이렇게 누르시면은 각자의 성향도 나오고, 나의 성향, 자신의 성향, 그 사람 그 일주에 따른 아까 그 성격이나 특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참고로 보시고, 가장 중요한 거니까 종합 판단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두 사람의 명조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고, 음양이 어떤지, 그 다음에 일간 간의 그 조합이 어떤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지의 그 배합이나 아니면 일주 분석, 그 다음에 공망이나 천을귀인 이런 거 전부 분석을 하고, 종합적으로 궁합지수가 86%로 나오네요. 상당히 좋은 그런 만남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도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 한자 사전, 이것도 상당히 그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자신의 그 계명이나 아니면은 자녀분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은 인명용 한자 사전이죠, 그죠? 만약에 그 경자를 찾는데 자원이 수오행인 그런 경자가 필요하다 하면 이런 식으로 써놔놓고, 그죠? 검색 이런 식으로 클릭하시면은 수오행이고 경자인 글자들이 이렇게 나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붉은 글자는 뜻이 좀 좋지 않는 그런 글자니까 제외해야 되는 그런 글자고, 요거는 인명용 범위 외라고 나와 있죠. 이런 거는 선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글자들 이렇게 획수별로 쭉 나와 있으니까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은 이 경자에 대한, 요건 뭐 어떻습니까? 셰일 경자인데 이렇게 자원은 수고, 그죠? 음양 오행은 목이나 토고, 그 다음에 분파로는
횡파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요렇게 두 개가 좌우로 갈라질 수 있는, 다른 글자로 나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장명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장명 이야기 나왔으니까 장명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 장명 같은 경우에는 감명,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해드린 이런 부분들은 별 포인트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자신의 그 이름풀이 직접 해보셔도 됩니다. 쭉 내리시면은 뭐 이름 글자 아무거나 한번 해보기로 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뭐 한글로 쓰시고요. 자, 성씨 이렇게 버튼 누르시면 글자가 나옵니다. 자, 자신에 맞는 성씨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요. 자, 이름자 뭘 할까요? 주자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그 중에서 뭐 자신의 마음에 드는 글자, 그 이름에 맞는 그런 글자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명은 이제 끝 글자죠, 그죠? 이렇게 클릭을 하셔가지고 역시 여기 클릭하시면 글자가 나옵니다. 그 중에 자신의 이름에 맞는 그런 글자 선택을 하시고, 자, 쭉 내리셔가지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선택을 하시고, 남녀 구분 요거는 하지 않는 게 요즘은 동네니까 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궁금하시면 클릭해서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신의 생년월일 선택을 하시면은 생년월일에 맞는 사주의 그 용신에 맞는 그런 이름까지 선택이 되니까 확인하시면 될 겠고요. 그 날짜, 시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별로 선택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름풀이 요 부분들은 궁금하시면 다시 요 클릭해서 보시면은 개별적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이름풀이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은 강주영이라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갑자년, 그 다음에 갑술월, 병신월, 경자시에 태어난 그런 사람인데, 오행은 이렇게 돼 있고, 그죠? 현재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식신격인데 신약이고, 용신은 목화가 용신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 맞춰 가지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이 합당한지 그런 걸 판정해 준다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그 획수풀이 이렇게 돼 있고, 획수의 음양도 이렇게 음영오행, 그 다음 자원오행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총점이 어떻습니까? 1400점 만점이죠, 그죠? 1400점 만점인데 뭐 사주와의 조화는 그 현재 평균 이상으로 나와 있고, 그죠? 쭉 한데 여기가 붉은 글자가 또 보이죠, 그죠? 이렇게 붉은 글자가 보이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영문 표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표기 같은 경우에는 그 문화관광부의 그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그런 글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리자역에서 그 불용합수가 하나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음영오행이 좋지 않다. 그 다음에 한자 획수가 음양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런 글자로 인해 가지고 좋은 장명은 되지 못했다. 그렇게 판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어떻게 총점 1400점 중에서 현재 그 취득한 점수는 860점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장명이나 감명도 쉽게 해볼 수 있으니까 사주 플러스의 그 모든 프로그램이나 게시판 자료는 모두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접속하셔 가지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